1931년 11월 24일 친애하는 몰리에게 나는 막 곡괭이를 가지고 마당에서 1시간 동안 힘드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 지금은 내 손이 그와 같이 힘든 일에만 율동이 맞추어져 있는데 곡괭이로 편지를 쓸 수도 없는 일이라 이 타이프라이터를 씁니다. 어제 편지에는 우표를 몇 장 붙여야 하는가를 말하다 보니 우편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에 답장을 쓰다가 도중에서 중단해버렸습니다. 그것만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가득 적혀있는 1실링짜리 우편 안내서를 안 사도 될 거요. 먼저 당신이 한 말에 대해서 사의를 표해야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내가 당신의 편지를 샤를로트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패치 양의 일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뻐하는 바이니 다시 더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늙은 사람들은 그들이 늙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하며 또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을 존경하지 않을 때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늙은이를 존경할 때조차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다루듯이 그들에게 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늙으면 그림이 자연히 퇴보하고 톰킨스 부인이라 해도 마침내 결정적으로 몰리로서의 성품과 모든 허용을 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한 순간을 걱정스럽게 바라다 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런 단계에 도달했는데 당신도 차차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선인경에서는 우리의 나이가 어찌 되든 간에 평범한 이 사회에선 우리는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인 것이며 우리들 자신을 그 이외의 관계로 남에게 표시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상 그렇듯이 연극을 하듯 젊은 여자인 당신에게 늙은 광대 같은 짓을 한다 해도 화내지 마시오. 내가 절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극장에서 돈은 매표소를 거쳐 들어오는 것입니다. 화가면 응당 그래야 할 일이지만 여배우로서는 개인적으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환심을 사서 돈을 끌어들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여배우의 급료가 생활비 이하이고 그 차액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보충한다면 그는 개인적인 수단도 없이 그 여배우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여러 사람의 여배우들을 거리 혹은 마구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되었든 의상이 되었든 생활비 이하의 급료로는 출연하지 말라고 당신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화가 임금을 받고 집에 색칠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화가의 경우는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왕립미술원 원장은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랬지요. 학예 전시회에 출품할 전신 초상화 한 폭에 2,000파운드나 요구할 특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 노상화가는 길 위에 길을 깔고 모자를 옆에 놓고 앉아 그가 그린 등대나 연어 물고기나 왕의 파스텔화를 보고 칭찬하는 행인들이 주고 가는 푼돈으로 생활한답니다. 수년 전 길에서 그림을 그리던 당신과 같은 소녀에게
1파운드짜리 금화를 주던 생각이 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예 이외에는 그림의 가격의 기준이란 것은 없습니다.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을 뿐이지요. 당신의 그림을 5파운드밖에 못 받는다면 매주 그림을 한 폭씩 그릴 수 있도록 기술과 속도를 연마하여 1년에 260파운드 가지고 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러셀과 같은 상당한 화가이며 시인이었던 사람도 이러한 방법으로 매년 260파운드나 부수입을 얻었더랍니다. 브라운 앤드 필립스 회사는 당신을 지켜 올려 사교계의 단골 손님에게 당신을 끌고 다니며 놀라운 천재라고 소개해서 한 1년쯤은 당신에게 돈을 퍼붓도록 할지도 모르지요. 나는 그런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리라고 믿었던 젊은 화가들이 업자들이 그를 저버리는 바람에 인기 없게 되었을 때 당하는 비극은 몹시 심각하답니다. 화가가 예술가이며 신사로서 그들의 그림을 10단위, 100단위 또는 1000단위까지 값을 불러야 한다는 전반적인 관례로 인하여 이 세상은 몹시도 가난하고 초라하고 돈을 꾸려들고 액을 하며 술주정하고 마약에 중독이 됐고 수치스럽고 말할 수 없이 비열하고 출세하지 못한 화가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들은 모두 노상화가나 되었었더라면 훨씬 좋았을 사람들이랍니다. 여기 나의 올드워드 전시회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체스터 시청에 있는 허던 매독스 브라운의 벽화와 같이 네모 반듯하게 그려진 렉스 휘슬러의 작품이 데이트 화랑에서 전시되던 첫날 톰크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화가가 있을 곳은 부엌이다. 그림으로 로렌스와 피트를 부양하려면 이틀에 한 폭씩 그려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값을 부를 때는 손님의 주머니를 생각해서 말하고 또 그림의 크기와 주제를 결정하는 데도 손님의 취미, 편견, 그리고 그 그림을 갖다가 걸어놓을 방 같은 것도 참작해야 합니다. 손님이 침실을 사랑의 보금자리같이 장식하기를 원한다면 그 손님이 여자건 남자건 간에 템버리지 홀스의 하숙집 주인과는 다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계속 그려내지 않는 한 그림으로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을 계몽시키려다 또 우편 배달을 놓쳤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란 핑계를 대거나 뽐내는 일밖에 없다고는 생각 마시오. 런던에서 일하는 날은 스트레사에서 휴양하는 날과는 다릅니다. 지금 현재 나는 너무나 과로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도 보낼 겸 햇볕 아래서 건강을 회복할 겸 해서 희망봉으로 향하는 배에 선실을 예약해 놨습니다. 그 그림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내일 아침이면 당신에게서 소식이 있겠군요. 조지 버나드 쇼.